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관악과 영어 맡고 있는 김영진이 반갑습니다. 이번에 영어 시험이 있죠, 어머니. 아마 학생들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좀 나뉠 겁니다. 그러니까 쉬웠던 학생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어려웠던 학생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자, 일단 챕터 1입니다. 관악고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 교과서 총 한 단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총 2개 모의고사에서 총 20개 지문이거든요. 그런데 시험 범위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냥 평이한 수준이고 출제한 그런 비중을 보시면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총 3문제 11.7점이거든요. 중간고사가 거의 20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고사 대비해서 거의 교과서는 안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총 10분의 1 비중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10분의 2였다면은 이번에 10분의 1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21년 2월 모의고사가 총 14개 지문이고, 총 배점이 63.5점이래 가지고, 거의 3분의 2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거의 갈렸었고요. 그 다음에 24년 모의고사는, 약 25점이래 가지고, 거의 4분의 1 비중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갑니다. 챕터 2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학교 시험의 특징이거든요. 중간고사 그런 설명회 때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혹시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여전히 그 지문 변형은 되게 많았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지문을 그냥 암기해가지고 절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문 암기해서 이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열심히 암기를 했는데 시험 점수 안 나오니까는 시험이 어려웠다. 또 다음에 어떤 학생들은 조금 기본적인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쉬웠다. 그래가지고 이번 시험에 중간고사에서는 한 명도 없었던 100점이 좀 이렇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0점이 있다는 거는 좀 쉬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요, 이제 요 지문 변형인데요. 그러니까 이 왜 통암기가 이렇게 안 되냐면, 지문 변형인데 일반적인 이 단어 바꾸는 게 아니고요. 거의 창작 수준입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모의고사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전문 용어로는 이 패러프레이징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 간접 연계인데 지문 그대로 하고 다음에 이 간접 연계의 그 중간에 패러프레이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같은 느낌인데 문장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거를 답으로 고르면 다 틀립니다, 이번에. 그래가지고 익숙한 거를 찍었으면은 나중에 맞는 게 한 개도 없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말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문법이 총 3문제 나왔거든요. 이번에 총 3문제인데 여기 보시면요, 이 한 문제당 보통 4점에서 4.7점인데 이번에 4.7점 문제가 총 3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3문제가 전부 문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3개 틀리면은 15점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3등급부터 스타트입니다. 그 나머지를 다 맞아도 3등급인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서술형 맞추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의 4등급 스타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2개 날라가 버리면은 3등급 이상이 절대로 안 나오는 시험입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저 개인적으로도 이거는 좀 잘못된 걸 생각하는데, 이 관악고 2학년 있잖아요. 이 2학년들은 한 문제당 배점이 한 3점에서 5 사이거든요. 그런데 배점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 틀려버리면 그냥 쫙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배점이 작은 학교들은 2점에서 3점 사이 가는데 거의 다른 학교의 이 2문제 정도의 그런 이 배점이기 때문에 한 문제 그냥 틀려버리면 그냥 싹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도 등급 컷이 조금 이렇게 왔다 갈 수 있는 게 한 문제를 틀린 학생이 되게 많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한 문제가 그 서술형 감점이냐 객관식 감점이냐 해서 그 서술 감점이면 9998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 틀려버리면 95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 개 틀렸는데 등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있잖아요. 이 문제들이 배점이 높은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전부 답을 2개씩 고르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잖아요. 두 개 중에 한 개는 그대로 냈습니다.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아싸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개를 골랐는데 그거는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틀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문이 다 바뀌어가지고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그런 이해력이 좀 필요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 학교에서 가장 배점이 낮습니다. 현재 관악고 2학년은 서술형이 총 20이거든요. 근데 1학년은 10점이에요. 그러면은 10점이면은 상당히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집에 가서 있잖아요. 이제 곧 나오거든요. 한번 확인하시면요. 3등급 이하들 있잖아요, 어머님. 3등급 이하는 10점 만점에 3점 이상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1, 2등급들이 8, 90점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2등급들이 한 5, 6, 7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3, 이하들은 다 1.2점입니다. 빵점도 많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쉽지만은 이거 안 되면은 절대로 1, 2등급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거 연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문 통함기가 안 되고 지문을 변형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휘력이라 독해력이라든지 사고를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찍어주긴 하지만 이게 변형은 자기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건 제가 찍은 게 그대로 나오지만은 어떤 거는 솔직히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실력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좀 특이합니다. 근데 특이한 유형들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 관악고의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이 선생님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복수 정답 문제, 즉 답을 두 개 모르는 게 두 개를 고르는 게 총 5문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쫙쫙쫙 나갔습니다. 또 있다면요. 이 지칭 문제가 있는데 이 지칭 문제는 현재 모의고사에서는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2018년까지 나왔고 그러니까 현재는 안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수능에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현재는 수능에 안 나오는 유형인데 이 유형이 총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물론 학원에서 이 한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 최상은 아니었습니다. 최상은 아니었는데 한 4등급 이하 학생들한테 좀 어려울 수가 좀 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지? 또 중요한 게요. 순서 문제가 있거든요. 이 수능에서는 ABC 고르기입니다. 그러니까 ABC 고르는 거니까 어느 정도 찍으면은 답 되거든요. 하지만 이 관악고 문제는 A, B, C, D, E였습니다. A, B, C, D, E 중에서 고르는 건데 혹시 그거는 외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조차 변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은 원래 없던 문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글의 논리를 이해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A, B, C, D, E 중에서 3개는 원래 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두 문장은 한 문장은 아예 없던 거였고 한 문장은 바꿔버렸습니다. 또 한 게 있다면은 우리 수능에서 빈칸 문제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수능에서 총 빈칸 문제가 총 4문제가 나오는데 이 관악고도 물론 빈칸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빈칸이 총 3군데가 뚫려 있습니다. 3군데. 그러니까는 한 개를 알아도 2개 몰라버리면 이거 찍기도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유형들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어려웠다. 하지만 중학교 때부터 이 코로나 때 쉬지 않고 열심히 하면서 시험 대비 열심히 한 학생들한테는 물론 쉬웠지만 이 코로나 때 엄마 학원 안 갈래 이러면서 이렇게 푹 쉬었던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조금 기본기가 안 되면은 상당히 좀 그런 어려웠던 시험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등급 컷이 안 나왔는데 제가 대략적으로는 제가 지금 현재는 나오거든요. 일단은 1등급한테는 좀 많이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100점이 총 5명이 있거든요. 1등급이 총 10등까지입니다. 그래가지고 1등급 컷은 현재 안 나왔지만 98점에서 99점입니다. 중간고사가 89점이었습니다. 거의 10점이 올랐죠. 그러니까는 1등급한테는 상당히 쉬웠습니다. 자, 2등급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단 중간고사보다는 쉬웠었고요. 그러니까 2등급이 중간고사 때 등급 컷이 총 79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은 제 예상에는 80점대 중후반입니다. 그래가지고 90점에서 이제
이 플러스 마이너스 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10점이 올랐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입니다. 3등급부터는 어차피 똑같은 시험입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요, 이 보통 1, 2등급들은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좀 기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시험이 좀 쉬웠는데 이 3등급부터는 뭔가 학원에서 좀 들은 거는 있는데 좀 공부 습관도 안 돼 있고 해도 대충 했고 이러니까는 함정에 다 빠지고 했으니까는 여전히 어려웠던 시험이고 어떤 학생은 시험 끝난 날 저랑 얘기하면서 좀 울기도 했었거든요. 울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비슷한 느낌이었고요. 3등급 컷이 중간고사 때 69점이었는데 이번 시험은 70점대 한 초반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관학고 특징이 상위권은 다 학교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하는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3등급은 확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등급 이하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학원에서 대충 들어가지고 좀 비슷하니까 찍었는데 싹 다 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등급 컷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근데 4등급이 저기 중간고사 때 59점인가 그랬는데 요즘인데 뭐 이번 시험도 뭐 비슷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3, 4는 이 거의 비슷한데 1, 2등급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합산했을 때 이 관학고가 이 수행평가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중간 기말 다 합하면은 이 수행평가 때문에 그 점수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합산했을 때는 아마 한 94, 5점 정도가 1컷일 거예요. 근데 이게 수행 뺐을 때 그 지필로 치면은 한 2, 3점일 겁니다. 9, 2, 3점일 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면 아마 1컷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중요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걸 찍으시는 게 좋고요. 지문별로 제가 다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문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배점이 어떻고 지문 변형을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를 제가 싹 다 체크한 거거든요. 네. 자료를 나중에 뭐 올려주실 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어디 요새 새로운 강사 카페가 지금 생겨가지고 제가 올릴 계획은 있는데 확실하게는 아직까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은 필요하시면 제가 제 학생 부모님들께는 제가 드리긴 하는데 일단은 예. 일단은 이렇게 찍었습니다. 예. 아이고 네. 네. 일단 보시면은 그 지문 변형 있잖아요. 여기 X 같은 경우에 지금 보자. X가 자꾸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예. X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잖아요. 그런데 이 문항들은 원래 문제 유형상 지문 변형이 필요 없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어차피 제끼면 되고요. 그 이외 유형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 O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바꿨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모 같은 경우에는 지문 자체는 그대로인데 빈칸이라든지 어법이라든지 그 어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꾼 건데 실제로는 거의 변형이랑 동일합니다. 거의. 그러니까는 변형이 필요 없는 걸 빼고는 싹 다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4.7점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 색칠한 게 총 4개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A, B, C, D, E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문제는 중상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상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배점이 4.5점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자, 보시면은 4.7 어법이죠. 4.7 어법입니다. 지문 변형했죠. 그다음에 상입니다. 그리고 정답 2개입니다. 또 보시면 13번 어법이고요. 4.7이고요. 그다음에 변형이고 항입니다. 이 3개만 해도 14.1점이죠. 맞죠? 14.1점이면은 거의 2컷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3스타트라는 겁니다. 예. 또 그다음에 이 서술형 있잖아요. 근데 그 서술형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보시면은 얘가 지문 변형을 했고 이 2개 세모잖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이 문제가 중상인데 이번에 99점이 좀 있거든요. 이번에 100점이랑
이 99점이 거의 10명 내외거든요. 그런데 이 100점이나 99점이 이 갈린 게 이 서술형 2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2번이 이 3점인데 빈칸 3개 채우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2개는 쉬웠는데 그 1개에서 많이 갈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번에 1등급과 2등급을 그런 이 갈랐던 그런 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1번, 3번이 있죠. 서술형 1번, 3번은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자녀의 시험지를 보시면요. 3등급 이하는 싹 다 빵점입니다. 왜냐하면 지문을 외웠는데 완전 바꿨습니다. 완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이 근데 그 아주 하이한 걸 요구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3등급 이하의 이 학생들은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싹 바꿔버리니까는 아무리 훈련해도 또 그리고 이 단어 추가를 하다 보니까는 시험 때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는 이게 어떤 단어를 추가해야 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서는 절대로 풀 수가 없는 문제이다 보니까는 이쪽에서 이제 3 이하는 빵점이었고요. 근데 이 또 반대로 얘기하면 3 이하의 학생들이 이 그 서술형이 1.2점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1.2점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유일한 서술형이었고 그 다음에 1번, 3번은 거의 손도 댈 수 없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하고요. 그래가지고 이 그 문제 중에서 제가 이 대표로 제가 2개만 했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5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문 변형이고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왜 했냐면 여기 보시면 원문이 있고 출처 있잖아요. 맞죠? 이게 원문들인데 지문 똑같습니다. 근데 원래 없는 게 추가됐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글의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장이 중심 문장이고 어디에서 글 내용이 바뀌고 어떤 게 예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파악해야지. 이거 어차피 이거 똑같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쉬워 보이는데 이게 2개를 해도 1개 틀려버리니까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도 물론 1, 2등급한테는 쉬운 문제였지만 이 3 이하의 등급에서는 그냥 싹싹 나가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래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집에 가서 이거 보십시오. 이거 많이 틀렸습니다. 이거 많이 틀렸습니다. 이거 많이 틀렸습니다. 이거 답이 2번째입니다. 2번째. 이거 지금 그 쇼킹이잖아요. 쇼킹. 싹 똑같잖아요. 근데 it이 I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 치면 안 보입니다. 이거 진짜. 이게 시험 치면은 시간 내에 빨리 해야 되고 이 서술형 써야 되는데 그냥 또 그리고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암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암기니까 이거 내가 아는 거네 라고 해서 했는데 답이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는 생략이었는데 생략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어느 학원이든 이게 생략이라고 다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위치가 왜로 바뀌었네? 답이네라고 하는데 이 뒤에가 싹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거 중학교 그런 이 과정에 이 관계 대명사 문제이기 때문에 중등과를 충분히 했으면 풀 수 있는데 외워서 풀면 틀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 3, 4, 5 같은 경우에 5번은 완전 바뀌었죠. 보시면 맞죠? 완전 바뀌었고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분사 구문인데 이 분사 구문은 모든 중3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 중3 때 등한시했으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있었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교묘하게 바꿨는데 3번은 좀 쉬운 편이었고요. 그래서 1, 2, 5번 에서 조금 많이 이렇게 혼동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해 문항들은 제가 보여드리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제가 이제 시험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거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맞죠? 이제 현재가 중요하고 그런 미래가 중요한데 제가 이제 1번 키워드를 한 게 뭐냐면요. 이번 여름방학 있죠? 물론 휴가도 이렇게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제 고2, 고3 되면은 거의 여름 휴가는 거의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고1 때라도
이 여름 휴가를 가야 되는데 일단 관악고의 이 영어만 보자면요. 이 여름 휴가 가고 펑펑 놀고 하면은 분명히 2학기 성적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원을 가든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바뀌면은 찍는 것도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찍은 것도 많이 나왔지만은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 실력을 빨리 이 업을 시켜야 되고 또 수시 안 되면은 정시로 바꿔야 되는데, 아시겠지만은요, 이거 영상 나와가지고 제가 공개하면 안 되긴 하는데, 이번에 이 고3들 그 6월 모의고사 있죠. 이 고3 6월 그 모의고사가 이 영어 되게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죠? 1.6%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1.67이었는데 작년 수능이 4.7이었잖아요. 맞죠? 1.7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학교 공개는 할 수 없고요. 서울에 있는 이 영등포구에 있는 관악고는 아니고요. 관악고 근처에 있는 모 학교에서는 이번에 고3들 영어 1등급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관악고 있잖아요. 그 3학년 같은 경우도 최고점이 제가 97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 이외에는 뭐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시를 하다가 안 되면 정시로 어차피 이 바꾸든 간에 어쨌든 기본 실력 업은 그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 때 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해야지 수시든 정시든. 맞죠? 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어려웠던 문제가 이 그래머였잖아요. 그런데 아주 하이한 그래머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거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머가 부족하다면 반드시 이론을 해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중학생이 아니고 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론만 해가지고는 절대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론과 문제풀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아주 하얗진 않거든요. 그냥 지금 딱 고1 과정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 문항에서는 제가 일단 언급 안 했는데 어휘가 좀 필요하거든요. 지문을 변형하면은 당연히 시험 범위에 없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단어들을 다 확인해 봤는데 이 고3 수준의 그런 하이한 거는 절대 없습니다. 딱 그런데 한두 개가 이 고2 수준이거든요. 근데 아시지만 그 한 개 때문에 틀리잖아요. 한 개 때문에 5점이에요, 5점. 5점이면은 한 등급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이 어휘가 필수인데 고2까지 하면 됩니다. 고2까지. 그러니까 물론 멀리 보면은 고3을 해야겠지만은 현 여름 방학에서는 이 고2 정도만 해도 기말 대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2등급 이상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서술형 연습은 필수고요. 그 다음에 지문 변형을 위해서는 기본 독해력이 필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그 맨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지금 보시면은 제 재학생 어머님도 좀 이렇게 있고 하신데. 제가 현재 주 1회 수업이잖아요, 제가. 주 1회 수업인데, 저는 1회 같은 주 2회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1회 수업하고 제가, 클리닉 제가, 불러가지고, 제가 학생 수가 적지 않지만 저는 조교를 쓰지 않습니다. 제가 제 눈으로 다 확인하고, 그거 제가 다 문자 보내거든요. 제가 싹 다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저 되게 힘들거든요. 그거 하면 진짜 그 많은 학생들 거 다 클리닉 자료 다 체크하고 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조교 안 쓰고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다 하면서 하고, 그러면서 안 되면 제가 인상 쓰기도 하고, 따로 불러가지고, 저 진실의 방으로 불러가지고, 우리 동석이 형 불러가지고, 제가 너 왜 그랬니? 이러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주 2회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주 1회를 하지만요. 제가 주 2회를 하고요. 수업 시간은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오후 타임이고요. 중요한 거는, 서술형 해야 되거든요. 서술형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또 이제 방학 때는 솔직히, 수학이 제 1순위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수투 해야 되고, 맞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수학 시간을 좀 피하려고 제가 머리를 쓴 게, 화요일 혹은 수요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시간 되는 시간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총 4번 수업을 할 건데, 수업은 아니고, 정확히는 그 클리닉 방식이긴 한데, 이때, 교재 한 권 뗄 겁니다. 그래가지고, 각 그래머에 해당하는, 서술형이 있잖아요. 그거를, 싹 연습하고, 제가 체크를 할 겁니다. 다 체크하면서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술형은 수업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학생이 쓰는 건데 제가 아무리 어떻게 쓴다고 얘기한들 안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클리닉식이긴 한데 쓰고 제가 확인하고 안 되면 다시 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총 4번을 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겠죠. 있잖아요. 빡세고 보람차게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클리닉이 따로 있는데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시험 기간에는 클리닉이 제가 필수거든요. 그런데 방학 때는 필수가 아니고요. 방학 때 클리닉은 우리 숙제를 안 해오는 우리 아들내미들 혹은 딸내미들하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잖아요. 잠깐만요. 맞잖아요. 요거 중요하잖아요. 요겁니다. 네. 하고요. 또 중요한 게 제가 직접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학생들이 이 여름에는 핑계가 많습니다. 선생님, 저 수학학원에 월화수목 금토일 다 가요. 저 영어하고 갈 시간이 없어요. 이런 핑계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집이 저희 학원에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저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아침에 나올게. 저 진짜 심지어는요. 제가 이번 기말 방학 때 어떤 학생이 저 매니 학생이 있어요. 그 여의도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 지금 이쪽 1이거든요. 영어 1인데 그 학생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하고. 그래가지고 그 학생은 토요일 날 오전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8시인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수업하고 하는데 안 되면 저 그냥 나오면 되거든요. 나와가지고 타고 시간 피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킬 겁니다. 시킬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궁극적으로는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를 좀 깔고 시험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베이스를 올려주고 시험 대비하면은 아까 있는 것좀 올라가면 이렇게 잠깐만요. 이런 것처럼 기본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시험 대비를 하면 이렇게 쉬워요. 그런데 기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시험 대비하면은 절대 점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베이스만 있으면은 저는 팍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고요. 예. 일단 제가 이렇게 해서 오늘 설명회는 마무리하고요. 네. 이제 지금 비가 오려고 이제 지금 호우주의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산 들고 오시나 모르겠는데 잘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